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아마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구두 개입,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 구두 개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빛을 찌릿하게 주는 거죠. 환율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테야. 물론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발언의 강도와 비중이 좀 센 거고요. 보통은 환율이 급등한다 이러면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매체 한 5군데 전화를 돌리거든요. 기획재정부 사무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번져 나가길 바라는 건데 그게 안 먹혔다. 오늘의 발언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환율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빅딜이 하나 있었거든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테슬라 만든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SNS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55조 원 주고 산다고 하는데요.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만 이 영향력이 큰 SNS를 사들여서 대체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테슬라하고는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요거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기자님, 일단 그 머스크가 이거 인수한다고 했을 때 요게 그 이번 달 초에 계획 나왔을 때부터 트위터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사회에서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인수 제안이 나오고 한 11일 만에 이제 좀 합의로 이어졌는데요. 그 처음에 인수 제안할 당시에는 이제 트위터 이사회에서 이제 좀 앨런 머스크가 그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제안했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라고 덥석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내부적으로는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그 이후에 일단은 앨런 머스크가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트위터 주주들을 좀 설득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트위터 주가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인수한다는 시나리오에 트위터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하면서 이사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찔러보는 건지 진짜 인수할 의향이 있는 건지 그걸 좀 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머스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38% 얹어준다고 했어요.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까? 당초에 이제 뭐 제안했던 가격이 주당 54.2달러고요. 지금 뭐 이번에 합의된 가격도 사실상 54.2달러인데 인수 제안할 당시에는 이제 430억 불이라고 나왔고 그 이번에 합의가 됐을 때는 440억 불로 이제 보통 자료가 나왔는데 조금 그 계산 과정에서 조금의 착오가 좀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초기에 제안했던 가격 자체에서 숫자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잖아요. 누가 산다, 안 판다 이러면 몸값이 올라가게 마련이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거래하는 시점의 주가로 또 따진다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계산해보기로 55조 원 한국 돈으로요. 이 돈이 일론 머스크는 집에 있어요. 55조 원. 좀 본인 돈으로 다 하는 다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본인이 가진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제 그 회사들 주식을 좀 담보로 잡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관들한테도 조달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한 255억 불 정도를 조달을 하고 나머지 210억 불 가량을 이제 개인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그 인수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 딜이 합의가 됐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잖아요. 테슬라 주식을 이후에 그렇죠. 갖다 팔면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하나 있었던 거고 이 딜이 참 재밌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출을 당겨서 이 자금을 내면
그렇게 빌린 돈엔 또 이자를 안 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이자는 내는데 네. 이자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머스크가 대출 받아서 요거 사들이고 부족한 돈 계열사에서 당겨서 사들이면 이거 너무 세금 부담이 없는 거 아니냐, 부유세 논란이 다시 일기도 하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요, 이거 사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트위터를 그냥 갖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이거 갖고 돈을 번다는 걸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일단 좀 앨런 머스크가 인수의 명분으로 내세운 건요, 사실 좀 거룩합니다. 이제 표현에 여러 번 이제 뭐 네. 미디어들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네. 좀 그 명분을 좀 내걸었고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 트위터가 이 그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너무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을 바꾸겠다. 이제 이걸 좀 명분으로 내걸었는데요. 사실 이제 요거 부분은 본인의 어떤 뭐 경험과도 무관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트위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앨런 머스크 트위터 팔로워 이제 트위터를 보는 사람들이 8,600만 명입니다. 제가 와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대한민국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마어마한 부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트위터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사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과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용을 좀 했어요. 활용을 좀 했는데, 근데 워낙 직설적이고 좀 도발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저런 설화에도 많이 휩쓸렸는데, 뭐 SEC랑 소송에도 갔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좀 그 표현의 자유를 더 그냥 이런 경험치에 기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외에도 일단은 뭐 사업적으로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그 테슬라에서 그 이제 전기차 이후에 좀 네. 주력 성장 사업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키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 네. 하면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있는 데이터 부분을 그 휴머노이드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AI의 역량을 좀 키우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또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그 뇌신경과학 네. 연구하는, 그렇게 그 원대한 꿈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비싼 액세서리를 혹시 하나 갖고 싶었던 걸까? 이게 페이스북의 일간 이용자가 30억 명 정도 되고 네. 트위터나 2억 명 되죠. 네. 2억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빅마우스들은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은 파티장을 하나 갖고 싶은 걸까? 좀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머스크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인수한다고 한 요 트위터 네.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이제 뭐 콘텐츠에 대한 뭐 좀 느슨한 통제를 좀 느슨하게 하겠다는 부분은 뭐 가장 좀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트위터 정책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인수 제안을 하기 전부터도 트위터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편집 버튼, 그 수정 버튼 네. 올린 트윗에 대해서 이제 수정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트위터가 이제 최대 280자까지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포맷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알고리즘 자체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트위터가 운영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네.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오픈 소스로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가 이제 스팸들이 너무 넘쳐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제 봇에 의해서 기계가 하는 트위터가 너무 많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컨트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 이외에도 트위터가 광고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트위터가 이제 앨런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이런 관점에서 변화들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선의 가치로 두겠다, 머스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정작 본인은 네. 그 트위터에다가 자사를 비판한 그 자사 직원, 전직 아마 홍보팀 직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송 건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나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에는 소송하겠다. 네. 기자를 딱 찍던지 네. 회사를 찍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황 기자님 알려주셨던 EU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이 합의가 됐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미 여러 외신들에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약간 좀 내로남불의 앵글로 좀 비판하는 기사들이 꽤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표현의 자유가 한정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타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일단은 뭐 표현의 자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앨런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가 또 누군가의 소수자와 또 누군가에게는 가짜 뉴스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명예가 훼손되는 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너무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럽 의회에서 이제 며칠 전에 그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해서요. 그 컨텐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그 운영되는 컨텐츠에 대해서 책임과 관리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네. 그 조치가 이제 의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2024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럽 쪽에서 트위터를 만약에 이제 비상장 회사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 앨런 머스크가 정책을 좀 느슨하게 통제를 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유럽에서는 굉장한 규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디지털 콘텐츠를 잘 거르지 못하는 대형 빅테크들 이런 회사들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물릴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지난 시간 콘텐츠 한번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래서 트위터를 대장도 내가 할 거야 이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누굴 데려다 앉힌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그 이사회 의장이나 CEO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없는데요. 이제 뭐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제 위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인수를 한다는 전자에서 보면 그냥 그 독립적으로 놔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인이 뭐 자리를 맡든 안 맡든 간에 뭐 트위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트위터가 사실 최근 10년 사이 실적을 좀 보면 10번 중에 8번은 흑자를 못 냈잖아요. 네. 그러면 트위터 앞으로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은데 또 본인 계획은 산 다음에 비상장사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외부 규제는 좀 덜 받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세계에서 2등으로 영향력이 큰 SNS를 갖는다. 네. 이거 갑론을박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산다고 양 회사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당국 승인도 필요하고 주주들도 설득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좀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기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트위터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하는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주 투표에서 뭐 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규제 이슈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의 승인 문제에서는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특히 이제 그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빅테크 규제에서 약간 열외에 있었던 회사예요. 규모가 크지 않고 이제 그렇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이렇게 규제할 때 이렇게 트위터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 앨런 머스크의 이제 그 개인 자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트위터를 주목하는 그 좀 수위도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갈 것 같고 그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규제에서 그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 자체가 굉장히 그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인데다가 아마 일련의 상황을 쭉 보신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빅테크가 지나치게 크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장도 지금 30대 학자잖아요. 네. 미국 공정위원장이 또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써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분이거든요. 빅테크까지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머스크의 입장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주가를 보면 테슬라 주주들은 일단 반대라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테슬라 주주들은 걱정이 많아 보이네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깊이 보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좀 분석들 나오는 걸 보면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가를 매각할 수 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좀 관측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규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규제 이슈 속에서 이게 좀 또 트위터도 사실 이제 이게 앨런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 도장이 이제 찍혀서 그 뭐 법적으로 완료가 될 것이냐의 과정에서 앨런 머스크가 먼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아, 내가 한다고 했다가 네. 주가에 자신감 혹은 희망만 잔뜩 띄워놓고 안 산다고 하면은 주가가 또 급락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뭐 특히 테슬라 네.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만약에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인수가 무산이 되면 이제 그 위약금으로 10억 불을 물게 되는데요. 10억 불을 물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감소하고서라도 아마 좀 없던 일이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애널들이 현실적으로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테슬라 주가가 약세고 트위터가 올랐습니다만 네. 딜이 깨졌다. 트위터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네. 그동안 골탕 먹이고 싶을 때 썼던 방법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머스크 못 믿겠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좀 관심사예요. 그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동을 했다. 이른바 이 유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개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정 삭제. 트럼프의 계정을 되살릴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논일게 그냥 놔둘 것이냐 이것도 관건 아니에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계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따로 언급을 최근에 이제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 폭스 뉴스에 나와서 뭐 돌아가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냈고 이제 지금 본인이 일단 또 SNS 운영하는 게 있죠. 소셜 네트워크 SNS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고요. 이렇게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좀 오면서 애플 앱스토어를 확인해 보니까 그 SNS 순위 1위더라고요. 트위터보다 네. 바로 위에 일단은 좀 다운로드 순위에 좀 올라가 있던데 지금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좀 중심으로 계속 활동하겠다 이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앨런 머스크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좀 예측에서 벗어나는 그쵸. 좀 그 행동들을 할 때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또 트위터 계정 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본인이 지금 말로 뭐 돌아갈 생각 없고 그냥 트루스 소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좀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되겠느냐 부분을 100% 이렇게 좀 확신하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스크는 장사하는데 또 기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온다는 것만으로 트위터의 몸값을 올릴 수 있으니 네, 트럼프도 한 8천만 명 넘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팔로워가 되는 거죠. 둘 사이의 딜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재미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운영하고 있는 SNS가 저희가 어떤 회사랑 합병할 거예요 했던 회사 몸값이 많이 올랐다가 트위터를 머스크가 산다고 하니까 또 그 회사 주가가 급락했어요. 네. 이 머니 게임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수자금을 혹시 준비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개인 자금을 210억 불을 이제 개인 자본으로 조달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아예 이제 뭐 이걸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 돈이 뭐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뭐 돈이 본인 돈이 아니더라도 융통을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트위터 인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바뀔 여지는 저는 좀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변수가 되지 않을까 돈 자체보다는. 네. 야 55조 원짜리 딜인데 그 돈이야 뭐 어디서 끌 수 있고 트위터 산다는 그 마음이 변할까 그게 변수다. 플렉스인가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